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주팔자를 연구해서 그 상담을 하는 것이 그 철학이라고 하지만 명리학이라고 하죠. 결국 사주팔자라는 것은 생년월일시이기 때문에 태어난 그 사람의 그 갖고 태어난 기운입니다. 기운. 그래서 사람의 혈액형도 다 다르지만 태어난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좌우된 사람이 많죠. 그런데 오늘 제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주 가깝고 잘 아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물론 그 옛날 50년 전, 60년 전은 다 그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죠. 이 사람도 그 가진 것 없이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거기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도 못 가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그거 6학년 겨우 졸업했지만 실제로는 뭐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부터 다 농사일을 돌보고 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한테는 자기가 그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일만 해야 되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 서당이라는 것이 그 각 마을마다 많았습니다. 학교 진학 못한 사람들이나 뭐 진학한 사람이나 그 주경야독이라고 밤에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학교는 못 갔지만은 뭐 사자수학이랄지 추구 또 그 뭐 명심모감 등 한자는 한문은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다 여물기도 전이지만은 18살에 그 머슴이라는 그 제도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있었어요. 머슴. 그 10월 그 집 들어가서 1년 내내 일을 해주고 얼마 받는 것. 그걸 세경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 잘 모르죠. 세경이 뭐인지. 세경이라는 것은 1년 일해주고 얼마 받기로. 쌀 3가마니면 3가마니, 5가마니면 5가마니. 그때 상머슴이라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5가마니 받고 그랬습니다. 아주 7가마니 받은 사람도 있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머슴살을 시작했다는 거죠. 18살에. 그래, 이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기운이 그 허약 체질로 태어나가지고 그 10월에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날라야 되고 또 소맥장군이라고 해서 그 오줌을, 소변을 그 모았다가 채소밭에 이렇게 그 밭에다가 뿌리고 그런 게 있는데 소매장군이라고 담아갖고 다니는 그런 그릇을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장군을 못 짊어지니까 작은 것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녔는데 기운이 많이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체 조건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거기서 느낀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을 채운 거죠. 뭐 기운이 없지만 남들은 쌀을 1가마니를 짊어지고 다니지만 자기는 한 7말 정도 짊어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나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10다발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본인은 7다발 정도 짊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그 기운이 모자란 거고 또 힘이 붙인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일은 하기 싫어서 그 이듬해 1년 머슴을 살고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돌봤지요. 근데 다시 또 1년 지나니까 20살이 되잖아요. 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결국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배운 게 있고 뭐가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죠. 농촌에서. 그러니까 그 또 머슴살이를 시작하는데 이웃 마을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뭐 창피하다고 이제는 그 철이 좀 들어가니까 20살이니까 이웃 마을에 가서 또 머슴을 사는데 그 세경을 받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지게를 짊어지고 뭐 나무를 하고 또 아까 농사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농촌에 그 지게를 짊어지고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1년을 잘 마쳤죠. 이 사람은 이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었답니다. 신체가 허약하니까 도저히 농사 일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에. 더구나
학교는 못 다녔지만은 이제 한문을 좀 배웠잖아요. 한문이 그 많은 지식이 있는 거죠. 사자수학이나 명심보감은 예의도 배우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거기서 배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못하지요, 일을. 그래서 이제 21살에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부모 몰래. 부모는 이제 농사 짓기를 이제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농사를 치면서 이렇게 가세를 읽으려고. 그러나 이 사람은 도저히 시골에서는 농사 짓고 그 기운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느끼니까 서울 가서 어디 공장이라도 다니든 하여튼 간에 성공을 해보겠다고 부모 몰래 무작정 상경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야간 열차를 타고 도망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막상 서울을 가봤지만은 허벌판 서울 가서 뭘 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취직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뭐 어디서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백이 있어서 누가 뭐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의 공업이라는데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뭐 수입도 뭐 집구리만큼 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머리에는 그래도 한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머리는 좀 총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못하고 또 소개를 받아서 뭐 파지 고물상 파지 수집하는 데 소개받아가지고 또 해보니까 그것도 또 더럽고 제일 밑바닥 생활이잖아요. 그래 배운 거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이상이 안 맞은 거지요. 시골에서는 기운이 부족해서 도저히 지게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에 와서 부딪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편안하게. 또 그때 50년 전 그때 얘기는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서 뭐 그렇게 요즘같이 시집올 때가 많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뭐 소개받아서 뭐 보따리 장사를 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것은 이제 보재기에 싸갖고 메고 다니면서 파는 거 실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팔았대요. 그러니까 뭐 시작이 아주 참 난감하지요. 시작부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늙고 나이는 뭐하고 신체적인 약간 결함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결함이 있는데 웃지를 않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인상이 이게 굳어 있죠. 웃지를 못하니까 안 하니까. 항상 남이 볼 때 웃지를 않으니까 인상이 굳어 있으니까는 고약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직업이 늘고 이제 바꾸게 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생겨서 소개로 버스 개수원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명 타고 몇 명 타고 적은 것이 있어요. 그거 한 바퀴 돌아오면 수당이 얼마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숫자가 안 맞으면 수당도 안 주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 말고 벌써 몇 가지 직업이 거쳐갔잖아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소개하기를 뭐 시내버스에서 장사를 하면 물건을 팔면 뭐 돈을 많이 번다 한번 따라다녀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됐어도 굉장히 직업이 벌써 너댓 가지가 돼버렸잖아요. 버스에 올라가서 장사를 배우고 해서 하는데 그건 수입이 좀 됐대요. 그런데 버스에 순식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 물건은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파는데 아마 성격은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자유가 있고 돈을 버니까. 그런데 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여기 얼마라도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루 벌어서 그냥 목욕탕 가 쓰고 무슨 뭐 다방 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모았다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같은 일을 또 해도 매일 버스에 가서 올라타서 하는 것도 하기 싫어서 또 공장에 가서 취직할까 해서 구로공단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기본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고 신체가 허약하니까 이렇게 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로공단 또 끼웃거리게 된 거죠. 구로공단에 가면 맨날 많이 붙어 있죠. 그때 당시에 뭐 공원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 모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공원 모집 써진 데 가서 보면은 무슨 남자가 무슨 조그마한 가방을 만드는데 뭐 망치를 콕콕콕콕 찍어서 하는 일. 그것도 안 되니까는 조금 하다 보니까 또 남자가 또 앉아서 답답하게 그거 만져서 직축거리만큼 월급 받고 하니까 또 못하고 또 다른 공장 가봐야 뭐 별거 있어요? 이상은 높으지만 또 가보면 뭐 무슨 목재를 써서 뭐 기타를 만들고 뭐 이런 목재 공장도 들어가고
또 무슨 뭐 케이스 만드는 공장도 들어가 보고, 또 무슨 배터리 만드는 공장도 들어가 보고, 또 뭐 아모레 뭐 저기 또 모나미 뭐 등등 이런 그런데 가봐야 가장 잡다하고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들고. 왜냐면 배운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고 웃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객기 나와서 그렇게 뭐 하여튼 무수한 직업을 옮겨가면서 요즘 말하는 그 3D 직업이라고 해요. 3D. 남들이 꺼려하는 거.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벌어지지도 않고 삶이 힘드니까 그야말로 난 왜 태어났는가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가서 그냥 못된 소리도 하고 왜 낳냐 하고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이렇게 했대요. 그냥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참 나도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해놨죠. 그 뒤에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저기 공장에 다녀도 안 되니까 다시 또 버스에 올라가고 버스에 장사하는 거. 그래서 좀 돈이라도 악착같이 저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쓰고 즐기고 이렇게 이성을 아니까 이제 여자를 만나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못 배웠다 뭐 이런 거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상은 높은데 수준이 낮은 여자를 만나니까는 오래 길게 사귈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뭐 비닐옷 공장, 철공소, 그야말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직업 속으로 다니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건설 현장에 가서 데모도라고 했잖아요. 데모도를 하는데 질통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2층, 3층짜리 집이 많았습니다. 질통을 짊어지는데 세멘트를 담아서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질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짊어했대요. 근데 질통을 가득 담아야 되는데 무거워서 못 담았대요. 그리고 2층, 3층 걸어 올라가면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지게질 못한 사람이 여기 질통질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만두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살다가 뭐 하여튼 죽여버리겠다고 난 죽어야 되는 인생이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항상 죽는다는 그 말을 갖고 살았대요. 난 언젠간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살다. 무작정 상경을 할 때에는 꿈을 안고 성공하겠다고 왔는데 객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런 기술을 배우겠다고 생각해서 기술을 하나 배웠어요. 직업이 벌써 한 40여 가지 됐죠. 뭐 청계천에서도 뭐 노점상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애들 또 뻥 과자도 팔아보고 별거 안 해본 거 없다는 거죠. 채칼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고무장갑 장사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짓수가 그렇게 많으냐면 이상은 높고 현실은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상이 안 높아야 거기에 만족하고 조금 벌어서라도 살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기술을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가게를 차려서 하는 그런 기술인데 안 됐다는 거죠. 살기 어렵죠. 그러다가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나이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기는 살아갖고 맨날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모님을 생각하니까는 부모님이 또 안쓰럽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불효를 저지를까 봐서 못 죽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직업훈련소라고 딱 나와있더래요. 직업훈련소. 그때는 중동에 붐이 부를 때예요. 뭐 대우건설, 무슨 한양건설, 동아건설, 쌍용건설, 뭐 대림건설도 아주 유수한 유명한 건설사들이 중동에 가서 아주 건설을 많이 했죠. 정부 방침이 회사마다 따로 직업훈련소를 차려서 인력을 양성해서 데리고 가라. 이런 정책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갔지요. 그 사람이. 낮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낮에는 기존에 고물장사를 했잖아요. 고물장사. 가위치고 강냉이 갖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고물장사를 낮에는 벌고 저녁에 야간으로 학원을 다녔는데 막상 학원 가서 다녀보니까 회사에서 양성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래요.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직업훈련소를 차린 거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 거래요. 그래 자기가 그러면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훈련소라고 해봐야 이론이 3개월, 실습이 3개월이래요.
선상 기술이라는 것이 상계를 갖고 되겠습니까? 각자 노력,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취직을 하든 말든 의무적으로 가르친 거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제 중동 한번 가서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낸 거죠. 자기 배운 기술로. 그런데 그 3개월 갖고 기술이 안 되죠. 여기저기 떨어지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한 군데 회사에서 됐는가 봐요. 합격이. 뭐 잘 하지도 못했는데 합격을 시켜줬대요. 가서 보니까 게시판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중동을 갔대요. 중동을 가서 큰 꿈을 품고 가서 이제 있었는데,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잘 하는 그 공장이니 무슨 장사니 해가지고 사회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냥 잘난 척 하느라고 거기서 조금 1년, 2년, 3년, 5년 있었으면 큰 돈을 모아가지고 올 텐데,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1년 있다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못 가게 해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근무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매를 바로 외국에서 돈 벌었다니까 이제 중매가 바로 왔대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 조건도 아까 결함이 있고 또 신체도 허약하고 못 배운 거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친척이니까. 그래, 그 수준의 여자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참하고 그렇게 착하게 생겼으니까 또 어머니랑 가족이 좋아하니까 결혼했대요. 그 여자하고. 그래서 얼마 번 걸 가지고 가게 조그마한 걸 차렸다는데, 자기 이상은 높은데 여자가 수준이 낮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참하기는 하지만 알고 보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갖다가 소개해줬다는 게 이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친척이 잘 아니까. 안 배우고 허약하고 신체 결함이 있고 이런 걸 아니까 그 수준에 맞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이 높으잖아요. 한자를 배워갖고 머릿속에 들어갔고 학교만 안 다녔지. 거기다가 오만 장사를 해보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공장 다녀보고 막 4, 50가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익힌 사람이고,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하나 차려놨는데 외국 갔다 와서 번 돈으로 계산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이 거스름 돈은 거스를 주질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주면 손님하고 싸우죠. 왜 적게 주냐 마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금 살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대요. 그 사람, 그 여자.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국에서 벌어온 그 돈을 가게를 하나 차렸잖아요. 기구하게 큰 승부욕을 걸어서 외국 가서 벌었는데, 고향 친구란 놈이 이놈을 빼가기 위해서 맨날 들랑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맨날 들랑거려. 서울 가서 좋은 사업하자. 막 금은 차를 갖고 와서 막 그냥 통장을 막 호주면서 냈다 뺐다 해가면서 부자인 척 하면서. 그러니까 고향 친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가게를 정리해서 다시 또 이 사람 따라가서 갔는데,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된 거죠. 그 친구는 그 사람 전세 돈을 빼갖고 간 돈을 이제 금방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고 한 달이 1년이고 1년이 이제 3년이고 이렇게 돼서 다시 옛날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픕니까? 결혼해갖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 찾으러 다니느라고 일하기도 그렇고, 라면 수프 하나로 애기를 3일을 먹였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벌어온 돈인데, 어떻게 고생하고 그 승부욕을 걸어갖고 간 건데, 인생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20년, 30년 전으로. 그러니까 다시 먹고 살라니까 옛날에 배웠던 고물장사하고 다시 버스 타고 했대요.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옛날에 배웠던 기술 그것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힘든 사람을 살았죠. 거기다가 형제간이 많지도 않지만은 주변의 친구나 형제간들 다 무시하고 그랬다죠. 완전히 무시하고. 왜냐면 삐쩍 마르고 돈도 없고 안정되게 살지도 않으니까 누가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은 무시를 했죠. 무시. 근데 이 사람이 재능이 많대요. 여러 가지 많았대요. 뭐든지 참 잘하고 성실하고 솔선하고.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역 공부 수십 가지를 해가면서 인간을 많이 상대해봤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뭐 여기서 차려보고 안 되고 또 저 차려보고 악착같이 그 3D 역정 요즘 말로 남이 안 하는 그 뭐 무슨 고물 장사, 버스에 장사하고 또 군고구마 장사하고 하여튼 뭐 살아보겠다고 하는 짓이지요. 그 질긴 목숨을 살아보겠다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상담을 하는 사람, 사주팔자를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랬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지만 너 사주를 한번 고쳐봐라. 바다를 막아서 육지도 만드는 세상이고 산을 밀어서 아파트를 만드는데 다 고치는 것이 아니냐. 네가 태어난 기운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네 사주팔자가 나쁠지라도 한번 고쳐봐라. 생일을 네가 고쳐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쳐보겠다. 그래서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다시 또 옛날 배운 기술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돈이 조금 좀 생기니까 이제 집도 하나 샀는데, 집을 하나 샀는데 이제 이미 이혼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다른 여자도 하나 만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다 이제 집도 하나 사고 뭐 어쩌고 이제 괜찮아졌잖아요. 다른 여자를 소개해서 만나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애기도 이제 낳고, 그 여자 만났어. 새로운 여자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 이 결혼을 한 뒤로.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랬대요. 집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벌써 그 정도 세월을 흘렀으니까 나이가 60 넘었지요. 70이 다 돼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별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4, 50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집이 없어서 절망적이잖아요. 어느 날 그 블로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블로그는 쓰기는 옛날부터 알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광고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알아가지고 블로그를 써서 띄울 줄을 모르니까 돈을 주고 썼다는 거예요. 키워드라고 해서 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뭐 90만원, 100만원 달렸대요. 하나를 써달라는데.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씁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써보다가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뜨는가 매일 연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쓴 것이 블로그에 떴대요.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용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뜰 때까지 썼다는 거예요. 뜰 때까지.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1페이지 뜨는 걸 상위 노출입니다. 밤새도록 쓰다 보니까 뜨니까 얼마나 그게 환호성이 나오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손님이 찾아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재미가 났죠. 그러니까 새벽 3시고 아침이고 날 새인지 모르고 써제끼죠. 컴퓨터는 좀 배웠대요. 그거 하기 위해, 블로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손님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블로그를 보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나이 70에 이제 가까워서 월세 산다는 것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 수입이면 내가 대출을 내서 집을 하나 작은 걸 사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70 가까이 되는 집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왜냐면 월세 낼 걸로 이자 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뒤로 손님이 점점 좀 늘어나니까 대출을 갚고 집도 하나 마련하고 뭐 이렇게 조금 안정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수많은 고생을 하고. 말이 고생이라고 했지. 그 사람 얘기를 이제 다 적어서 내가 그 기록을 해 놓았는데 뭐 다 그 얘기를 다 못한 게 많죠. 그 과정이 정말로 그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얘기를 해드리는데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도전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도 부모님 생각하고 형제가 생각해서 열심히 끝까지 해보라는 거죠. 또 그 직업도 없고 삐쩍 마르고 볼품도 없고 신체적 결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살포치 형제간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못 견딜
그런 걸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들었을 때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야말로 그런 삶은 저 절벽에서 핀 꽃이나 마찬가지구나. 풍년동화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기구한 삶을 사는 그 정말로 보편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평생 사는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었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